여기 하얀 거는 안 잠긴 데. 조금 녹색, 흐릿한 녹색은 잠긴 데입니다. 압구정리가 다 잠겼죠, 주변에. 그리고 잠실리는 싸그리. 신사 잠실은 다 잠겼습니다. 반포 전체가 잠겼어요. 이촌동부터 용산까지 다 잠겼잖아요.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도시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강남, 사실 강남은 저희가 뭐 처음 이번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미 뭐 한두 번 정도 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말씀해 주실 강남은 강남의 개발 방향 뭐 이런 것부터 한번 좀 차근차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 앞으로 지금까지 몇 번도 그렇게 했지만 네. 강남이란 무엇인가를 정말 바닥부터 박박 긁어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홍수를 제가 붙잡고 있는 게 강남의 핵심은 수재입니다. 수재와의 싸움에서 강남이라는 게 탄생하고 홍수, 물난리, 그리고 하수관 역류 같은 문제. 이 모든 한국의 모든 문제가 있는 거죠. 하수관을 잘 다룬다는 것은 정말 문명 국가라는 겁니다. 이프로님의 그 강동구 쪽 늘 넘치는 화장실보다 수위가 항상 높았던. 분명히 강남에 자리를 잡았는데도 어찌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 진짜. 딱 거기만 피했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딱 풍납동 성내동만 피하셨으면 되는데 딴 데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은데. 자, 강남. 예. 강남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뭐부터 우리가 좀 보면 될까요? 강남 지역의 현재 구조를 만들어낸 수재라고 하면 1925년 홍수가 있습니다. 대홍수. 1925년. 속칭 을충년 대홍수라고 하는. 이건 고유 명사입니다. 을충년 대홍수. 제가 한 2년 전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번 시즌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강남 쪽의 그 언덕 위의 마을들은 기본적으로 을충년대다 올라온 마을들입니다. 설해 마을도 원래 한강가에다가 올라와서 언덕 빠지고 신사동 마을도 올라온 거고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쳐다보면 다 올라왔다고. 강변에 붙어 있다가 물이 너무 부니까 이제 좀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천호동 쪽에 그 충격토가 쌓이다 보니까 기와공장, 벽돌공장이 발달했는데 200채 정도의 벽돌 공장이 25년 때 다 잠겼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빠지기도 하고 또 이제 복구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송파라는 지명. 지금 송파라는 지명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옆에 약간 내륙에 있잖아요. 그것도 옮겨온 겁니다. 원래 송파는 저기 석촌호수 쪽이었어요. 물가에 강가에. 송파 마을이라는 자체가. 송파장이라는 것도 거기 있고. 그래서 그 병자호란 이후에 대청제국 청나라가 삼전도 비를 거기 세우게 한 것도 사람 많이 보는 데니까 딱 세운 거거든요. 근데 25년 홍수 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니까 마을이 이주를 한 거죠. 지금 사실 가락동 쪽으로 이주한 거거든요. 고지대로.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그래서 가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가히 즐거울 만하다. 이 동부 지역, 강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25년 홍수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명이라든지. 가히 즐거운. 사실 그 지명 유래를 잘 모르는데 그때는 그 지역 부분은 영동개발 전에도 석기시대 유물들이 나왔어요. 백제 고문도 나왔고 가락동 고문이라고 지금 파괴돼서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풍납동 토성은 물에 잠겨버렸고 깎여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피해가 심했느냐. 오주 피해가 심했으면은 조선 총독부에서 책도 냈습니다. 25년 을충년 홍수라고. 이 피해를 알렸어야 됐어요, 상황을. 그래서 그 책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올라와 있는데 그 책에 실려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이라가 지도. 한강 홍수 사진 촬영 개소 일람표. 피해 상황을 사진 찍었는데 이게 위치가 이렇다라고. 이 지도 보시는 법은 강남 쪽 보면 여기 하얀 거는 안 잠긴 데. 조금 녹색, 흐릿한 녹색은 잠긴 데입니다. 압구정리가 다 잠겼죠, 주변에. 그리고 여기 청담리도 언덕만 안고 잠겼고. 그러니까 지금 저 잠긴 저곳과 아파트값 비싼 곳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실상.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 비싼 곳과 지금 저때 물 잠긴 초록색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금. 왠지 지금 이소구와의 심포도 같은 느낌이 납니다만. 그래요. 왜 그럴까 왜?
여기 좀 무동도, 삼성리 여기 잠기고 봉은사는 안 잠겼어요. 지금도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성을 쌓은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양재천. 양재천 쭉 잠긴 겁니다. 그래서 저 개포까지 잠겼어요. 양재천 주변에 타워 팰리스가 저기 있잖아요. 정확히 위치한다니까. 노년리 잠겼고 반포리 이건 이제 개포인데 반포가 아니라 반포가 2개 있었습니다. 지금 반포하고 개포는 원래 반포였다가 63년에 서울 편입될 때 헷갈리니까 개로 바꾸자. 그러니까 그 위치는 갯벌이다라는 뜻에서. 왜 갯벌이냐? 맨날 물이 잠겼거든요. 거기도. 거기 원래 어촌마을입니다. 어떤 바닷가에 의미에서는. 사는 느낌이지. 개포동이요? 개포동이 그러니까 어촌마을이에요. 양재천이 물이 쭉 들어오니까 매번. 민물 그러니까 뭐 장어 이런 거 어촌마을이라는 건 너무. 그러니까 어촌이라는 게 바다 어촌이 아니라 민물 어촌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촌입니다 실제로 개포동. 개포동 구마을은 그래서 약간 어촌 성격이 있었어요. 섬진강 강가마을이나 개포동.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잠실리는 싸그리. 신사 잠실은 다 잠겼습니다. 잠실리는 싸그리. 반포 전체가 잠겼어요. 반포 전체가 비싸. 그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본 사람으로서 한 번씩은 홍수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 아무리 댐을 많이 만들고 치수를 했어도 일본도 그렇게 지진을 진도 10까지 준비를 했어도 2011년에 3.12 지진 나니까 폭설 문책이었거든요. 전 그 공포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한강이 그럼 다시 그런 을충년 대홍수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나요? 물론 치수를 잘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 인명 피해는 적겠지만 예를 들어 84년 홍수 같은 거는 심각했어요. 사실은 절대 수량은 25년보다 84년이 컸는데 치수를 해서 그나마 그 정도로 멈췄지만 아마 강동구 쪽은 피해가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헬기 타셨던 데가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풍납동에 살다가 84년에 조금 부지런한 친구들은 스티로포를 타고 학교로 대피했고 끝까지 엄마 말 안 듣고 집에 있다가 물이 들어온 다음에는 헬기를 타고.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러워. 그러니까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얼리버드는 항상 그 이상한 거 타고 들어오고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 안 듣던 친구들은 헬기를 타고. 근데 늦게 일어나는 새가 좋은 것도 얻는다고 하는. 근데 토성은 그냥 흙을 싼 거예요? 잘 쌌습니다. 매우 잘 쌌는데 25년 홍수가 컸던 거예요. 그만큼 피해가. 근데 그때 태풍이 4번 왔어요. 7월에서 9월까지. 특히 세 번째, 네 번째가 세게 때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낙동강부터 평양까지 싹 한번 쓸었군요. 싹 쓸었습니다. 지도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촌도부터 용산까지 다 잠겼잖아요. 아유, 우리 김프로님 계셨으면 또 한마디 하셨을 텐데. 그때 저 형은 달 동네에 살아서 홍수를 모르고 살았죠. 그렇죠. 홍수와는 관계가 없지만 만성 물 부족. 수도가 안 들어와서. 이촌동.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경원선 철도도 뚝을 겸해서 만든 건데 그 뚝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강남 개발 핵심은 사실은 잠실과 영동 개발 이상으로 올림픽대로의 개발이거든요. 그게 뚝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올림픽대로가. 근데 그거를 넘어설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있으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큰데 그 중에 이 서울 쪽이 컸고, 뭐 구리 남양주 쪽도 뭐 저희 이 뭡니까 이 중랑천 다 잠겼고 이랬다는 거. 특히 피해가 컸던 게 강동 쪽입니다. 강남 강동. 봉은사에 가실 일 있으실 텐데 봉은사에 가시면 이게 딱 이제 코엑스를 등에 지고 북쪽을 바라보면 이런 게 보이죠. 일주문이 보이죠. 일주문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비석이. 이게 25년 을충년 홍수와 관계된 비석인데 제가 좀 가져와 있는 책이 뭐 이런 책입니다만 비석이 있는데 대본산 봉은사 주지 나시호 대선사 수해 구제 공덕비라고 뭔가 스토리가 있네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비석은 좀 주목을 못 받는데 2016년 7월에 7월에 홍수가 나서 708명이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잠실섬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여기 708명이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쭉 물에 쓸려가지고는 나무 가지를 붙잡고. 나무 두 그루예요? 두 그루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답니다. 이게 실제로 보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쓸려 내려가다가 나무에 걸리기도 하고. 어느 남편은 부인은 떠내려가고 잡다가 본인 놓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게 똑같은 게 저 구로구 항동도 그런 전설이 있고 배 항자 쓰거든요. 아니, 항구 항자. 물 넘쳤을 때 배가 이렇게 떠내려와서 사람 구했다 그래서 항동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남쪽은 기본적으로 홍수의 공포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는 물이야 물. 그냥 물이에요 여기는. 와. 근데 이때 708명이 매달렸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영동 개발자까지 남아있답니다. 이 나무 두 그루가 한 그루 한 그루는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이 봉문사 주지가 소문을 듣고는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변 사공원에 돈을 뿌려가지고는 배를 다 몇십 척을 띄워서 구하러 간 거예요. 봉문사에서 탄천 넘어 잠실로. 708명을 구했고 두 그루가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 사람이 탄 순간 한 그루가 뽑혀 나가는. 이야. 와. 한 그루는 남았고 이 나무는 영동 개발자까지 남아 있다가 베어졌고.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고마움의 뜻으로 비석을 세웠고 이 사진과 같은 불교의 비첩이라고 당시 전국의 명사들이 이 나청호 선사를 칭송하는 시를 다 보내서 그 봉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도도 저기 뭐 이화여대 이런 분들도 한글로 자비라고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708명 구했으니까 사람이 사실은 사공이 구한 건데. 그렇죠. 하지만 그 돈을 그 절에서 푼다는 거는 그 돈은 시주받은 돈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아름답게 좀 가요. 아니 멋있는 얘기인데 모르게 자꾸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사촌이 살기 힘든 게 절 아래촌이 약간 스님들이 좀 어릴 때부터 스님이 되시다 보니까 속세 고통과도 좀 무관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흉년이들도 풍년이들도 똑같이 세금 걷고다 보니까 좀 살기 힘든 게 있는데 그 와중에 나청호 선사는 그래도 돈을 풀었다라는 게 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걸로. 그래서 25년 홍수 때 이게 한강 철교도 부서졌는데 사진이 한강 철교요. 한강 철교 인도교 부서지는. 다 부서졌네. 야. 이때 끊겼죠 경인선이 경부선. 아니 물 좀 찼다고 왜 다리가 부서져요? 이건 역사상 최대 홍수였던 거죠. 그 물의 힘에. 와. 그리고 막 위에서 뭐 쓸려 내려오면서 부딪히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철교 일제 때 세운 철교 다리들이 지금 대포사면 없는 게 요것만 남아있어요. 교대만 남아있어도 걸리고 말씀처럼 걸리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걷어내야 됩니다. 안 그럼 사고 납니다. 어마어마한 홍수였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박살나고. 그러다 보니까 25년 홍수 이후로 강남 지역은 전면 재배치가 됐다. 그래서 지금 언덕바지에 마을이 많고 강남역 옆에 국기원 쪽에 마을이 형성되는 이유가 거기만 사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집트처럼 한 번씩 홍수 나면은 새로 이제 땅 긋고 농사 짓고 수확하고 나면 또 홍수 나고 그러는 것처럼 강남은 그런 농업지대였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루토 말씀을 드렸는데 홍수에 배가 전복됐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고요. 나루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다리를 놓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국민일보 기사에 실려있던 사파인데요. 옛날 나루터 위치와 다리 위치를 맞춰놓은 겁니다. 광나루터의 천호대교, 뚝섬 나루터의 청담대교와 잠실대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루터 위치가 수요가 있다 보니까 마을이 발생하고 그 위치에 다리를 놓는데 다리를 놓은 근본적 이유는 홍수 때문에 사람 죽고 그래서 라는 거. 그러니까 배로 오가던 고기를 그대로 다리를 만들어서 다리로 오간다. 그렇습니다. 굳이 왜 남쪽에 내려와서 살려고 했는지 참. 그러니까 서울은 10,000원이라서. 그 60몇 년대 그 소설 나왔을 때 이미 강북은 바글바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1963년에 서울 확장을 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였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관악구도 그때 시흥군이었다가 서울에 온 거고, 지금 강남 대부분은 광주군 원주면과 대왕면이었다가 흡수된 거고, 양쪽은 노회면은 뭐 노원구가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좀 재정착시키기 위해서 외곽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의 출발은 63년도가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만들어지는 신림교 근처의 승리촌이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은평구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강동구 보면 저 강일동 쪽이 철거민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원래 하일동, 상일동, 하일동이 있어서 강동구고 그 옆은 하남 미사지구인데 네. 하일동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상일 하일로. 그랬다가 하일리였죠. 하일리. 지금 검색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 서울 분들은 잘 모르셔가지고 이쪽은 뭐 이름이 굉장히 좀 이국적이네요. 하일리. 얘도 보면 전부 아파트인데 전부 다 빈 땅이었어요. 농사 짓고. 그리고 철도 고덕 차량 기지도 하나 있고. 근데 지금은 강일동인데 원래는 하일동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고덕천이 흐르는데 고덕천의 왼쪽이 상일, 오른쪽은 하일인 겁니다. 저기 지금 빈 땅이에요? 빈 땅인데 아파트 지금 서울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지을 예정입니다. 나라 땅이죠, 나라 땅. 요거를 스카이뷰를 예전 거 보면 전부 다 비닐하우스. 요게 지금 현재는 요렇게 다 지금 선 긋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다 철거했고. 이 지명이 근데 하일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자를 안 좋아해요.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하동 말고는 상하의 하는 다 싫어해서 이름 바꿉니다. 부천도 보면 상동, 중동 있는데 하동 없거든요. 그러네요. 하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오래 산 분 증언을 들어보니까 하일동일 때는 다 안 풀렸다고 일이. 뭐 시합 나가도 꼴찌하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라는 게 나왔을 때 원주민들은 반대했는데 서울 중앙에서 온 철거민들이 수가 더 많았는데 이분들이 찬성을 해서 그래서 강일동으로 바꿨다. 네. 그 후로 뭐든 잘 된다. 강일동. 아파트도 짓고. 그런 게 진짜 하자 쓰는 데는 별로 없는 건데 옛날에 뭐 윗말 아랫말 이런 거 막 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상동, 하동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하동이 별로 없네. 하는 없죠. 상동은 참 많은데. 그 강일동, 상일동 온 김에 좀 더 보면은 이것도 홍수 얘기인데 여기 가보시면 이런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 마을이. 어디예요? 여기 지금 어디냐면 주소로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길 이름으로는 가래여울길. 네. 바로 이제 미사리 근처입니다. 꺾으면. 그러니까 여기 딱 강이 딱 치고 흘러나와서 저거 팍 친 다음에 흙을 이제 떨구기 시작하는 지점. 네. 여기는 가래여울마을이라는 마을이 있고 서울의 마지막 집성촌입니다. 지금도 집성촌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 다 지금 이름들이 버드나무집, 단풍나무집, 느티나무집, 등나무집, 감나무집 느낌이 오실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하면 약간 계량 기와집이 있고 그 구조가 남아 있어요. 이 마을도 25년 홍수 때 좀 일로 옮겨온 겁니다. 좀 저지대에서. 지금 가보시면은 여기 되게 사이클 하시는 분들은 꼭 들르는 분들이 지금입니다. 서울 벗어날 때 한번 쉬는. 식당인 거예요? 그럼 지금 식당도 있어요. 버드나무, 감나무 있으나 그냥 단독 주택들이 많죠. 식당도 있고 비닐하우스 화훼 단지입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올 수도 있는데 서초동 꽃시장이 이제 그 철거되고 나서 옮겨온 데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서울 외곽이니까. 근데 상일동, 하일동이 다 그런 분위기였다가 고덕 둔촌이 다 개발됐는데 여기만 그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게 강동의 원형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옛날 강동을 느끼시기엔 좋은 곳입니다. 여기 가면은 서울 강동구는 이렇게 농촌지대인데 지나서 하남 들어가자마자 아파트 단지가 쭉쭉 올라가서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저기도 이제 아파트 들어서겠군요. 들어설 겁니다. 강일동은 이제 거의 아파트 다 들어올 겁니다. 서울에 이런 식의 농업하는 곳은 이제 서초구밖에 없다는 거. 서초구에 양재 인터체인지 지나서 남쪽 지역. 성남 가는 쪽. 아까 말씀드린 독구리 마을 도곡 노인이 옛길로 옛골이라는 데로 농사지으러 걸어가던 길. 거기 여전히 농사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 거기는 보여드리면은 오늘 그럼 꽃마을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분당선 그린벨트라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지나면 인터체인지 나오잖아요. 현대 본사 하나 있고. 요 보면 남쪽에 뭔가 많죠. 비닐하우스가. 저기 청계산 가는 길 뭐 이쪽으로 맞습니다. 되는 거죠? 다음 역에 청계산역이죠. 그리고 여기에 반포화원이라고 있죠. 왜 하필이면 서초동 여기가 신원동인데 서초구 신원동 여기 왜 반포라는 이름이 남아 있느냐? 이게 서초동 꽃마을 이야기로 가게 되는 흐름인 거죠. 원래 반포에서 꽃장사 하던 분이 절로 내려오셨구나. 그 신반포 고속터미널 지하 꽃상가와
그 법조타운 앞에 있던 꽃마을이 대부분 철거되면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홍수 얘기를 마무리 짓죠. 네. 너무 길게 들어가건 아니지만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남은 홍수다. 홍수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 강남이 만들어진다라는 네. 거. 강남의 홍수가 만약에 잘 안 일어나는 살기 좋은 땅이었다면 강남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강남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원래 개발이 잘 되려면 허허벌판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옥적복적 살면서 뭐 상가도 있고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 박통환이라 뭐라도 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아무도 안 사니까 그냥 밀고 강남을 그 도시를 만들 수 있었지. 그게 홍수가 잘 안 나고 이미 뭐 치수가 조선시대부터 다 돼서 성안의 사람들 다 옮겨가서 살았으면 아직도 거기는 익선동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개발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긴 쭉 밀고 뭐 이렇게 빠듯하게 도로 내고 이건 못할 수 있겠네요. 안 되죠. 가까운 사례로 천호동이 개발이 늦었잖아요. 네. 영동, 잠실, 개포 다 한 다음에 천호가 나오는데 천호동은 꽤 역사가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약간 고지대입니다. 거기는. 네. 그러다 보니 말씀처럼 개발이 손대기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족이 풍납동에 자리 잡았던 그때가 1976년 7년 이때였는데 이때 그 동네 그 집값이 지금 저기 아까 했던 강남역 사거리 그 집값보다 비쌌어요. 사람 살만한 곳이라서. 네, 거기는 사람 살만한 곳이거든. 천호동은 나름 또 주택가도 많이 모여 있고. 근데 그 동네니까 더 비싸고 저 뭐 개포도 이런 데는 정말 야 거기 사람이 살 수 있겠어. 정말 뻘밭이었죠. 무덤 있고. 그러던 데니까 대규모로 개발이 가능해서. 집값도 쭉쭉 올랐던 그렇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그 천호동은 아직도 그냥 최근 들어 최근에 계기가 된 게 동서울시장하고 꽤 그 큰 상가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칭 천호동 텍사스라 부르는 지역이 철거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아마 좀 움직임이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광진교가 놓이면서 30년대부터 개발된 데인데 아파트 짓고 있죠. 한 100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영동 지역이 물론 안 강ген 땅이었으면은 천호동처럼 쫙 깔렸을 거예요. 옛날 마을이. 하면 개발이 안 되죠. 또는 영등포처럼. 네네네.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딱 말씀하신 것처럼 딱 백사장이니까 영동, 송파, 잠실 지역이 쭉쭉 성격이 좋았던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마을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했던 거죠. 지금 강남도 가보면 테헤란로나 뭐 이런 데 보면 길이 너무 넓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차들 돌아다니기는 그래도 좋은데 사람 살기로는 뭐 저 길 건너에 있는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뭐 슈퍼 아줌마인지 여자친구인지 안 보여요. 그러니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나 생각해 보면 슈퍼 아줌마와 여자친구 정도는 그래도 구별 안 갑니다. 정말 네. 구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크게 그었나 생각해 보면.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다 보상하고 그래야 되니까. 다 뻘밭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었던.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한 거죠, 그죠? 그 돈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자금으로 갖다 서류 타파당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는가 문제는 사실은 정치자금 서류 좀 맞다 생각해요. 그래요? 그건 거의 뭐 통솔 개념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국 선생이 증언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지인의 서류를 봤다고 개발 서류를.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위로 대통령 선거들을 때만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온갖 부작용도 있었고. 사람 사는 데는 좀 좋지 않았죠. 지금 말씀하신 길 문제인데 대로는 넓은데 들어가면 너무 좁잖아요. 이 불균형 문제도 강남 쪽은. 12차선이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막 1, 2차선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뭐 상방하교 마을처럼 마을이 있던 걸 손 못 대다 보니까 갑자기 시골길이 나타나는 거고 어떤 데도 이제 근린주거 개념으로 그 블럭 안에서 해결하자. 학교부터 해서 그게 있다 보니까 일부러 안 넓힌 것도 있다고 합니다. 외부 차량이 못 들어오게. 블럭 안에서 해결하자. 근데 그 결과는 지금 만성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의 혈전 같은 거죠. 네. 자, 강남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답은 강남은 홍수다.
홍수 얘기를 이제 끝을 냅니다. 네. 홍수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는 끝을 내죠. 네. 그 다음으로 이어질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는 뭐가 또 이어집니까? 이제는 정말 강남 개발의 스타트인 영동 개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동 개발. 네. 하여튼 뭐 강남이라는 게 아마 전국 꼭 서울에 안 사시더라도 강남이란 말은 굉장히 이제 익숙하실 수밖에 없고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좀 피부로 좀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강남 이야기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아마 저희가 좀 많이 다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번에 끝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하는 도시아사 강남 이야기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시덕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